겉으로 수업 조원진, 제가 쓴 글이 아닌데 저보다 더 저를 더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2016년 그 겨울, 제가 당내의 이 반역 세력들, 국가 권력 찬탈 세력들하고 싸움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이정현 당대표 도망가고 있고, 지금 비대위원장하는 정진석 원내대표 제일 먼저 최고위 박차고 탄핵 길로 가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제가 서울산인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면 여러분이 망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망한다. 그리고 제가 1월 26일 날 대구 저기 집회에 처음 나옵니다.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끝이 났다. 결국은 이 거짓 세력들이 죄 없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이렇게 마녀사냥으로 죽이는구나. 그것은 개인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를 죽이는 거고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는 거다. 그 수많은 국민들이 또 자유파 광화문에 시청 앞에 나왔던 그 수백만 명의 분들이 분노해서 나왔는데 정치권은 국민을 대신한 겁니다. 요리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배신의 너울이 요즘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옳았는데 그때 업종한 저 형님 모시고 저랑 같이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나라가 다 무너져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다. 우리가 정의를 거짓으로 불법으로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그것이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지금 이 순간까지 거기에 추호의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그렇게 우리 공화당을 우리를 또 저를 흑우 세력으로 몰고 언론 방송들이 다 우리 공화당을 죽이려고 할 때 뭐 솔직히 여기 계신 분 중에서도 분열로 나갔다가 또 오해했다가 이런 분들 있어요. 조원진이가 오늘 한 번 더 얘기 드리면은 제가 했던 말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의 거짓이 있으면은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확신을. 바깥에 원로 그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다 전화 와서 어제도 구미의 원로 분도 전화 왔어요. 원로 그룹이 다 국회의원 3선, 4선, 5선, 6선 했던 분들이에요. 해도 너무한다. 박근혜 대통령 해도 너무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우리 공화당, 조원진, 이꼬르 박근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좌파, 우파, 빨갱이 세력들까지 다 안다. 그런데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세력은 도대체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지난 지방선거 전에 유영아 변호사 만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홍문종 의원이 당신하고 내하고 9월달에 3시간에 걸쳐서 법원 앞에서
비대위 얘기할 때 분명하게 오늘 같이 만났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홍문정 의원은 거부했고 유영하 변호사가 나보고 홍문정 의원이 설득을 해달라 해서 그 다음날 내가 만났는데 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당신들 얘기 안 하냐. 그 총선 이후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공화당을 또 저 조원진을 그렇게 매도하고 그 사람들이 지금 각자 다 흩어졌더만 각자 다 흩어져가지고 자기들 싸움하고 있더라고. 딱 안 흩어진 세력이 어디냐. 우리 공화당하고 조원진하고 우리 공화당은 안 흩어지고 딱 있어요. 그리고 빨리 들어오세요. 유준이 대상 보셨는가? 빨리 들어오세요. 그 주인공은 한쪽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전 때문에 좀 늦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좀 오래 하려고. 제가 일주일 동안 죽다 살았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제가 그 스픽스 1시간 나간 거 하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 해제가 목요일날 00시부터 해제가 돼서 해제되고 TV에서 방송 나가자마자 바로 기차 타고 집에 갔어. 집에 마누라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코로나 걸렸는데 와이프가 자기도 그 전에 걸렸기 때문에 밥을 주러 온다 해서 오지 말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지 남편을 아무리 사랑해도 코로나 걸리니 조그만데 그 와이프가 오면은 제가 불안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00시를 위해서 해제되고 그 다음에 그 TBS 방송 나가서 방송하고 그 다음에 바로 기차 타고 갔다가 방금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화당의 실체를 아셔야 돼요. 그들이 왜 다 저것끼리 싸우다가 저것들이 힘 합쳤다가 산산조각 다 흩어졌는가. 또 지금의 윤핵관이라는 제 말로 하면 윤핵관 이전에 탄핵관이죠. 탄핵 핵심 세력들이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서 국민들 복장을 터지게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왜 우리 공화당이 얘기하는 문재인 정권의 붉은 적폐 청산을 못할까? 불법, 악법, 악행, 악습을 왜 못 처리하고 있을까?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여러분들 다시 돌아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은 그대로 있잖아요. 우리 공화당. 이따가 제가 뭐 당대표니까 저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나가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고요, 이건 저렇고 저렇고 제가 얘기하기 시작하면 시끄러워지잖아요. 또 제 성격으로도 안 맞고. 법률팀에다 하나는 얘기했어요. 거의 사실 공포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인 잣대로 할 수 있는 법적인 잣대로 해라. 오늘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것은 당이라는 게 당대표가 있고 법률 지원단이 변호사들이 있고 또 법률 전문가들이 있으면 거기서 판단해서 하셔라. 이런 얘기고요. 제가 오늘 이 더 트루스 조원진의 도대체 진실이 뭔가 이거 아니겠어요? 우리 정경철 대표 오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게 저보다도 저에 대해서 더 글을 잘 쓰셨다. 우리가 항상 각 시도당 사에 이성만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강병 반공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혜 자유통일 대통령의 사진을 우리 공화당 중앙당사뿐만이 아니고 시도당 당사에 그 사진을 다 걸어놓잖아요. 그 사진을 왜 걸어놓느냐. 첫째,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정신은 요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를 자꾸 자유가 얘기하는데 자유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은 자유정신이라는 것을 봉건사회주의 국가 혹은 일제제국주의에서 대한민국이 광복을 얻고 우리 힘으로 얻었던 광복이 아니고 외세의 힘에 의해서 아무튼 광복을 얻었을 때 그 혼란, 그때 대한민국 전반적인 것은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대부분이 70% 가까이가 사회주의에 물이 들어있었다고. 남로당의 박헌영이 얼마나 많은 공산당원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에서 위대한 지도자,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정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대한민국에 도입해서 결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도입했는 북한을 누르고 세계 경제 10대국으로 만드는 초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한미 동맹관계를 이끌고 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초석을 이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올바른 정신을 역사의 관을 갖고 있는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의 대통령이고 자유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사회주의자들과 좌파들과 우파, 우리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이 갈라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갈라서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가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신영복의 사상은 사회주의 사상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박정희 대통령께서 원류혁명을 하고 그 국시를 반공으로 한다. 지금 이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반공 정신이 가장 필요한 시기가 이 시기다. 왜? 이미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사회주의자들의 준동을 예상을 했고 대한민국이 공산사회주의자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언제라도 적화가 가능한 나라가 된다. 정신이 무너지는 나라, 이런 가치가 무너지는 나라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부국강병 반공, 우리도 하면 잘 살 수 있다. 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조그만 나라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죽어나가는, 보릿고기에 죽어나가는 많은 국민들을 보면서 그런 스스로가 그 고통에, 가난의 고통, 배고픔의 아픔을 느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먹고 살아야 된다. 라는 애국. 그게 박정희 대통령 낙하의 모든 가치의 중심은 애국에 있는 겁니다. 애국. 이승만 대통령의 모든 가치의 중심은 자유의 애국.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애국정신, 또 박근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한은 절대 핵가지지 않는다고 공식 선언을 하고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사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술핵을 느껴요. 전술핵을 보면 좋죠. 전쟁은 뭐겠습니까? 전쟁은 북한 핵을 인정할 거냐 말 거냐. 도저히 안 되면은 CVID 그래도 안 되면은 참수대로서 참수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방송 때리고 목발질에 나오고 했을 때 원점 타격 전주고 있을 때 북한이 어떻게 했어요? 9.19 군사합의한다고 평양에 20만 동원된 군중 앞에서 김일성가 소위 이 괴뢰도당 김일성가의 DNA를 칭송했던 그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그게 시즌2 축창가 시즌2를 이재명이 또 하고 있다. 잘못된 겁니다. 지금 북창가 시즌2 뭐 한미일 군사훈련 그런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동해에다가 서해에다가 수백 발 지금 폭탄을 쏘고 앉아있고 미사일을 이틀 못하고 때리고 있고 7차 핵실험을 16일 날 하니 17일 날 하니 이카고 앉아있는 판에 군사훈련했다고 그걸 터집지 않는 것은 역시 뿌리는 못 속이는구나. 원초적인 그 잘못은 뭐겠습니까? 초창기 핵을 개발할 때 김대중 대통령 거짓말해서 국민들한테 속인 거고 노무현 대통령 핵이 북한에 있었으면 어떠냐고 그런 상황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에 북핵 폐기는 고사하고 한반도 운전자론 한반도 평화협정 종전 선언 이 거짓 종전 선언쇼 평화쇼 때문에 핵은 이미 고도화 정밀화 상황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했던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까지 설득해서 저 삼김치 정권을 드러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레짐 체인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결국은 북한이 핵을 가지면 장기적으로는 중국한테도 엄청난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 왜?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2천만 북한 주민들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자유통일, 레짐 체인지를 통한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대한민국에 의한 통일을 얘기하셨고 10월 1일 날 2016년 10월 1일 날 그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무리들이 총결집해서 대통령을 정권 대통령을 몰아냅니다.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은 소위 국민을 사랑하는 예민정신,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애국정신과 박근혜 대통령의 예민정신, 그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 아닌가요? 지금 국민의힘에 정치하는 사람들 제가 솔직히 얘기하면 수준이 너무 떨어지고 정말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랑 같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인가? 판을 못 보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얘기했는 거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어떻지. 뭐 제가 이재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서 지금 저 사람들 뭐 친일 프레임 걸다가 지금 쑥 들어갑니다. 왜 들어간지 아세요? 전술핵 문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벌써 위에서 김정은이 위한 북한 세력들은 뭘 했습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 정국에서 있었으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 쓰레기 같은 거짓 선동하던 그러한 언론,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최순실과 공모하려는 그 근황 때문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됐다는 김무성과 패배리
자기들하고의 감정이 틀리다고 나섰던 유승민 그런 인간들이 함부로 대통령을 탄핵을 입에 올렸겠어요? 그래서 정당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상황이 돌이킬 수는 없지만 6년 전의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국회를 봉쇄해서라도 가만히 남겠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정당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시민단체가 아니에요. 시민단체 몇몇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은 이러쿵 저러쿵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정당이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 정당이라는 것은 당원과 당규가 있는 거예요. 당원 당규에 어긋나면은 그 당원 당규에 따라서 처벌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6년간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거의 다 봤잖아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는 이름 하나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행적들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바깥에서 여기 갔다 이런 말하고 저기 갔다 저런 말하고 지역 옮겨 다니면서 변신해가면서 겉으로는 우리 공화당 얘기하다가 속마음을 보면은 전혀 딴 얘기들 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들한테 휘둘리는 우리 공화당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도 그렇고 뭐 라디오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콜이 들어와요. 고정 출연 얘기도 나오고. 뭐냐? 제가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그런 게 아니라 국민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방송에 나가서 우리 공화당이 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공화당이 거부가 아니고 국민의힘 안에 거부 세력들이 있더라. 그것도 뭐 소신있게 김문수 지사같이 소신있게 뭐 김일성주의자다 이 정도 하는 것도 아니야. 이 정도 하면 박수라도 쳐줘야 돼. 이 정도 아니고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입에 우리 같은 사람은 입에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얘기들을 하고 말이지 막말을 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을 인식을 못하는 거죠. 도대체 국민들이 자기들이 탄핵 한번 해보니까 국민들이 다 속았다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탄핵의 진실이 지금 이제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제가 그 얘기했죠. 그렇게 조급하지 않다. 우리 공화당.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감옥 계실 때는 거기서 돌아가신다든지 또 다른 사태가 벌어질까봐 굉장히 사실은 저는 겁이 나고 맞아요. 두려움도 있었어요. 대통령장 오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명예회복과 재심을 통한 법적 무죄 또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탄핵 세력들이 대통령을 조사했던 사람들이 대통령도 하고 있고 집권당에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다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그런데 조원진이나 허평한 대표요. 정병철 여기 오늘 들어서 정병철 대표를 그랬던 12분이 글을 썼는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 정도로 눈 깜짝 안 하는 것 같은데 말도 안 해요. 그 정도로 뭐 좌파들이나 문재인 정권 때요. 제가 월요일날 최고위원회의를 1시간 앞으로 당겼는데 왜 그러냐. 이제 6.25 광화문 테러 재판 중에 또 이제 공수처법 반대 집회 국회 사건이 처음으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월요일 날. 이래 보니까 이제 매주 재판장 가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는
국회 이제 공수처법 반대 집회 관련해서 첫 재판 열리고, 그 다음 주는 또 6.25 관련해서 또 재판 또 열리고, 또 뭐 한두 건 더 있어요. 재판하는데 뭐 변호사비를 누가 도와줍니까? 제 돈으로 하는 거지.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떠드는 사람들요, 요리조리 다 도망갔습니다. 집회해가지고 앞에 앞장서라. 뭘 앞장서긴 뭐였습니까? 그냥 슬슬슬슬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기면 서로 다 도망갔고, 저기 저 어디야, 저기 변성근 국장이나 송현진 실장이나 다 지금 법에 불리가 가지고 재판 받고 있잖아요. 재판 받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재판 받는 게 기소가 제가 4건 됐다, 4건. 다른 정치인 같은 데는요,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가지고 재판장에 나오라 하고 경찰에서 경찰 나오라 하면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왜? 우리가 어려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 비례정당 만들어가지고 위성 비례정당 하나 만들고 비례 또 무슨 그거 만들어가지고 했다가 총선 끝나자마자 다 깨졌잖아요. 그럼 누가 울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울었잖아요. 공수처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한다 해서 지금 공수처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전 정권하고 현 정권 중간에 낑겨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잖아요. 누가 울었어요? 우리 공화당이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 그렇게 했어.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에 대해서 의견하던 그 사람은 이미 하늘나라 바꿨어. 죄 없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 진실이요, 그냥 묻힌다.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세요? 절대로 못 묻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중요하다. 우리 공화당의 이 힘이라는 것이 그래서 필요하다. 왜 6년간은 불의의 세력, 거짓의 세력. 그때는요, 저 허장군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갖고 하면 100군데 100방향 중에서 99방향이 다 적입니다. 다. 그런데도 위대한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들이 계셔서 살아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 세력들이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일본 제국주의하고 독립운동한 거 아니에요. 그 불법 거짓 세력들하고 다 묻혀가지고 다 도망가도 여러분들이 계셨다는 거, 역사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때 그 거짓 세력들이, 불의의 세력들이 정통 대통령을 탄핵시키더라도 오직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의 당원들이 그 진실 정의 투쟁을 했었다. 결국 그래서 나라가 안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람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잘해가지고 권성동이 뭐 자기가 뭐 최대 공신이래. 공신 개똥이 공신이래. 6년 동안 아스팔트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몇 분의 의로운 죽음을 맞으면서도 꺾이지 않는 우리 공화당이 있었지. 너희들이 도대체 문재인 정부랑 뭘 했다는 거야? 뭘 공신을 했다는 거야? 무슨 놈의 공신들이 그래서 자리를 차지하겠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주는 많은 분들이 위대한 겁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이 있는데 그 위대했던 국민들이 다
선동 조작에 속아도 아직도 음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팀을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 축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고발할 거고. 왜? 이분들이 가만 놔두니까 뭘 잘못했는 줄도 몰라. 절대 용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6년째 되면서 위대한 일을 했는지 요즘 좀 기가 좀 빠졌더라고. 주머니는 코로나 목요일날 해제대가 나와도 발발하잖아요. 아직 목소리 보세요. 아니 지난번에 감사원 앞에서 박범계인가 민주당 의원들이 감사원 감사원장 퇴진하고 써 있으면은 옛날 우리 공화당 같았으면은 쫓아갔죠. 그 누구야 그죠? 우리 여성 유튜브 있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써가지고 감사원장 힘내라. 문재인을 서면 조사할 게 아니라 구속하라고 딱 쓰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 야, 그래 내가 이분들이 요새 좀 기가 빠졌나? 그게 우리 공화당인데 딱 오른말 하고 말이 딱 서 있으면은 말이 카메라 갖다 대면은 박범계 옆에 딱 쓰는 거야 그냥. 박범계 키도 작아가지고 옆에 서면 도망간다고. 그런 마음을 다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아직 반도 안 온 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바깥에 모셔볼 것밖에 없어요. 명예회복도 해야 되고 재심을 통해서 이 잘못된 거짓의 재판도 뒤집어야 되고 국민들 스스로가 뭔가 이상하다 정도는 됐어. 저 사람들이 말이야 조지 저거 텔레비 나오는 거 보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거 맞아. 다른 사람 얘기 들으면 저 또라이라 하는데 또라이 아닌 것 같아. 극우주의자 하는데 요새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거 저기 극우도 아니야. 그냥 정통 자유우파 국민의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다. 딱 그 국민들 그래 알아요.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매주 말이야 한 300회 가까이 매주 집회를 하는데 기가 빠졌어. 연초에 어디 갔어? 무슨 이슈가 난리되는 이슈한테 가가지고 붙어야지. 이지라시네 내가. 너가 뭐야! 이래가지고 붙어. 여러분들이 그 힘을 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앞장서는 사람들은 다 힘듭니다. 이 책 하나 여러분 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이 책 집에서 제가 책 읽는 방법 다 읽으면 제일 좋은데 못 읽으면 앞에 20장 뒤에 20장 읽어보고 그 다음에 딱 보관해놔요. 이게 다음에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역사책.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어느 날 아버지가 얘기했던 그 탄핵이 전부 거짓말이네요 하는 시점에 이 책을 다 줘보세요. 그 사람들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매가 정말 내국자다.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 투쟁가고 정말 대한민국의 내국자다. 이렇게 얘기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장소가 조금 협소합니다. 장소가 조금 협소한데 일본도 빨리 가고 싶은데 11월 달에 저는 날짜가 한 18, 19, 20 토요일을 끼고 가야 되겠는가. 아까 허평한 대표님도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너무 추우면 안 되잖아요. 일본도 갑시다. 요식통만 가가 태극기 집회합니까? 동경에 가서 태극기 집회합니까? 정통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한일 관계에 대한
그 맥을 잇는 것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본에 줘야가 우리 공화당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일본 대사관에 누구 이렇게 뭐 보좌께서 만나면은 그래 해요. 대단하다. 왜? 그 사람 일본말, 한국말, 제가 일본말 잘하는 게 아니고 한국말 너무 잘해요. 통역이 필요 없어. 대단하다는 거야. 그때 뭐 지소미아 때문에 난리 나는데 우리 공화당 뭐라고 했어요? 한일협정 따라 지소미아 협정 뭐 했으면 했는데 우리 가야지. 그걸 다 뒤집으면 누가 나느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철저한 국가관과 애국심, 대한민국의 미래, 통일, 자유통일이죠. 그러한 부분들을 논할 수 있는 정당이 과연 있는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유준열 회장 오셨네요. 소리 유준열 회장도 여러분 당당해야 된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중에 조원진만큼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중에 서평환 장군만큼 당당한 사람 없어요. 대한민국의 언론인 중에 정경철만큼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당당한 거하고 남을 무시하는 거하고 달라요. 무조건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고 하면 한 줄 적어주고 가세요.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가야 될 일이 많고 이제 이영주 청년이 날짜를 2024년 총선 날을 계속 올리지 않습니까? 555일에서 지금은 이제 508일 정도 또 지났어요. 이렇게 계속 올리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내 정당 지지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화당이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애갈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대로, 시도당 위원장은 시도당 위원장대로, 또 당직자는 당직자대로, 우리 공화당의 우호 유튜브는 우호 유튜브대로, 당원은 당원대로 각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더 트루스 오브 조원진이 제대로 된 진실을 찾고 정의를 찾고 제대로 된 나라를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거리권을 다시 소화해야 됩니다. 얼마나 일부는 제가 감사원 민주당 1인 시위를 얘기했지만은 이제 투쟁의 대열도 나눠서 좀 가보자. 그것까지도 조원진 당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김정우님 그거 한번 가보시죠. 이런 할 때는 지났잖아요 이제.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만을 왜 이제 여론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쭉 보시면은 판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 지도부한테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다 조원진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는 그렇게 단단히 해야 됩니다. 예! 500일 남아있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접근 내고 초심으로 정말 다부지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다부지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더 트루스 오브 조원진
제가 아까 말했던 자유정신, 애국정신, 애민정신 이 책 안에 있습니다. 이 책 껍데기 뒤에 보면 그 글이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래서 다 읽지 말고 앞에 20페이지, 뒤에 20페이지 워싱턴을 한 가야 되는데 워싱턴을 갔다 왔을 기회에 동경부터 한 갑시다. 동경에 날짜 정해주면 날짜를 몇 가지 정해주셔야죠. 그래서 동경 가서 동경 일본판 나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우리 공화당의 그 일본말 잘 하시는 김수복 단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본말로 거의 뭐 일본 사람같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다 같이 가서 일본에도 동경에서 집회 신고하고 일본에 있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동경 날짜 정해지면 동경으로 모입시다. 네! 여러분들 김정은에 온다고 제주도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제주도 봉쇄해가지고 그때 뭐라 했어요? 다 일본 가자 일본. 일본 홋카이도부터 시작해가 동경 나리타 공항이라 하는 공항 우리 공화당 다 가서 일본을 통해서 제주도 들어가자. 우리 그 작전 썼잖아요. 맞아요. 그때는 10,000명 간다 하더만 지금은 30명 간다. 안 되겠는데 그걸 다시 그립금 내고 딱 졸라내고 다부지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 그 코로나 걸리고 나는데 힘이 더 나가지고 머리가 한 열흘 동안 머리가 막 띵하고 이렇더만요. 걸리고 나니까 이제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오늘 이게 사회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3시간 강의한다고.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을 다 잘 드렸고요. 힘내시고 아무튼 조지가 마스크 벗었다고 마스크 벗지 말고 마스크 제발 좀 쓰시고 오늘 출판 기념회 먼 길 마다하시고 참석해 주신 동지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책을 만들어 주시고 참 좌파들한테 배울 게 있어요. 좌파들한테 그런 무새끼들은 책만 내면은 30만원 40만원 팔렸다 하니까 뭐 30만원 40만원 걸리면 다른 데 가서 손 벌릴 필요도 없어. 우리는 책 몇만 권 내도 그것도 못 팔아. 조진 대설 공약집 5만 권 6만 권인데 그것도 반통도 못 팔아가지고 이런 좋은 책 말이지 주옥 같은 역사에 진실이 담겨있는 책은요 바로 완판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날 정병철 대표하고 손을 걸어가는데 사인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아직도 책이 남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야 지금. 그런 걸 좀 하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유진영 회장하고 생각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웃고 박수치고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유진희 회장께서 본인의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존중하지만은 생각은 전혀 다르다. 물론 뭐 우리 당원 중에서 섭섭한 분들이 있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한 번을 위해서 당을 만들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 자체가 대한민국을 탄핵시키고 대한민국 국민을 탄핵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진심을 누가 알아요? 유영아가 얘기를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예를 들어서 우리 당에 제가 오늘 뭐 제 출판 기념회는 아닙니다. 사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책을 만드시는 분이 그 책 안의 내용이 워낙 정확하지만은 여기서 남았던 당대표가 나와 있는 자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유진호 회장하고 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유진호 회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의견 그것은 존중을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를 언제 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 공화당 보고 우리 공화당 해체를 하라겠습니까? 좋은 집 보고 그만두라겠습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 그런 헛소리에 우리가 귀 기울일 시간도 없다. 저도 인간이니까 섭섭하죠. 그렇지만은 뭐 박근혜 대통령 말고 옆에 주변에 뭐 유영아 변호사가 어떻든 그건 뭐 저한테는 아무 기회 들리지도 않아요. 오로지 대통령께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셔서 본연의 모습 그동안에 돌아가신 분들을 저만큼 많이 아시겠어요? 저는 한 분 한 분 돌아가신 분들을 다 개별적으로 모르게도 찾아뵙고 다 찾아뵙는 그런 상황들을 그 아픔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지 유진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는 부분은 분명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까지도 동일급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이게요, 제가 정치인이고 우리 공화당의 당 대표예요. 제가 개인 조언진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섭섭한 면이 있죠. 저한테 원로들이 저한테 전화 많이 온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섭섭하다. 최소한도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오시면은 우리 공화당 조언진 다른 사람은 다 빼더라도 우리 공화당의 지도부들을 만나셔야 된다.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당 대표했던 분들 뭐 여러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연락 올 때 제가 딱 한마디 합니다. 한마디. 기다려보세요. 이 역사의 진실이 그냥 또렷하게 이 역사의 진실이 묻힌다든지 이 거짓이 불의가 세상을 뒤집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지금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보지만은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탄핵이 잘못됐다는 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왜? 모든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상황하고 지금을 계속 비교하고 있다고요. 그때 당신들이 했던 일들이 뭐냐? 지금 그 정경철 대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손석희 법정이 안 쓴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 수많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70명의 패널들이 70가지의 거짓말을 가지고 6개월을 거짓말한 겁니다. 6개월을. 그 기록들이 다 남아 있잖아요. 그런 분명한 기록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이 단기적으로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계획이 조급해져. 그런데 제가 뭐 요즘 조급한 마음이 없어요. 왜? 일단 대통령 바깥에 나와 계신 거예요. 그 다음 문제는 뭔가? 우리가 힘을 길러서 좀 더 불이나 불법 거짓 세력들을 드러내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은 각자가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조언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 논쟁은 유준희 회장님이 한참 1년 만에 한국 오셔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4년 만에 와셔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제 눈앞에서 저는 정정희 목사님 제가 산사 가기 전부터 자주 만났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통화했다 보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그분 죽음 앞에서 그 죽음을 머리에 손을 얹고 제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서울시당의 김현덕 위원장님 편하게 외교관 생활하고 사실 수 있는 분이 우리 공화당 서명대 집회하는 거 보고 그분 스스로 두 분이 오셔서 초창기에 코로나에 대해서 얼마나 압박이 심했어요. 그거 알리지 않으시려고 며칠 그러시다가 저한테 선배 되시는 분한테 혼냈다는 표현은 그렇지만은 더 주시면 안 된다고. 그거 며칠 더 추우다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모습들을 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마 유준희 회장님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정당입니다. 정당. 이게 개인의 그러한 의견이 당대표 있는 자리 앞에서 하시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건 좋지만 이게 지금 개인으로 합니까? 이게 유튜브들이 수십만 명이 지금 보고 있는 자리에서 그래 하시면은 내일 바로 뭐라고 나옵니까? 조원진 음에 잘하는 놈들이 조원진 앞에 놓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죽여버리더라. 그래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공화당은 섭섭한 면은 있지만은 우리 공화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일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잘못하시고 잘못된 음해에 거짓에 속아서 그분이 음해 거짓 때문에 탄핵당하신 분인데 저는 그렇게 안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의 탄핵의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미 그 개인의 탄핵의 상황을 지나간 겁니다. 넘어섰어요. 제대로 된 역사의 진실평가가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유준희 회장님 말씀하시자 바로 나와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은 굉장히 큰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이제 출판 기념회 제가 2번이나 나왔으면은 마무리할 때가 됐죠. 오늘 정말 힘든 자리인데 지금 저 안에 계신 분보다 저 바깥에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이 오셔서 이 책 저는 다 봤어요. 몇 번 봤는데 여러분들 이 책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 작정하고 보세요. 일주일 작정하고 처음부터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싸웠는가에 대한 그 답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